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24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4장에서 노자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조금 더 멀리 보려고 까치발을 쓰는 사람과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보폭을 크게 하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연을 닮아서 순리대로 천천히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원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불립, 과자불행, 자견자불명, 자시자불창, 자벌자무공, 자긍자부장. 까치발로 서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밟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돋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어수대는 사람은 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첫 문장에 쓰인 기자는 기업이나 기획 같은 단어에 쓰이는 그 기자인데요. 주로 도모할 기나 꾀할 기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발돋움할 기, 까치발 기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립은 까치발로 서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까치발로 서는 이유는 조금 더 멀리 보려는 욕심 때문이죠. 다음 문장인 과자불행에서의 과자는 보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쭉 벌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올림픽에서 멀리뛰기 선수가 다리를 쫙 벌리는 모습이 바로 이 과자에 해당됩니다. 보폭을 크게 하는 이유도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이러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고 마는데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바훔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바움은 하루 종일 걷는 땅을 자신의 소유로 해주겠다는 어떤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길을 났습니다. 다만 그 제안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이었습니다. 바움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서 최대한 멀리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해가 저만치 기우는 것을 보고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걸어보지만 체력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말죠. 다음 구절인 자견자불명, 자시자불창, 자벌자무공, 자긍자부장은 22장에도 나왔는데요. 22장에서는 부자견고명, 부자시고창, 부자벌고유공, 부자긍고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약간 바뀌었지만 그 뜻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공을 스스로 자랑하는 행위도 욕심의 발로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잘 봤어?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어스대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일을 하나 성공시키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노자는 그렇게 하면 공이 오래가지 못하니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행위들은 먹다 남은 음식이나 군더더기 행동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기재도야 왈 여식 최행, 물혹 오지 고유도자 불처.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으로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연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봄을 앞당기려고 겨울을 훌쩍 뛰어넘지도 않고 밤이 싫다고 시계바늘을 휘리릭 앞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자연처럼 서두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자세와 보폭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낸다거나 스스로 어수대고 자랑하는 행동도 자연스럽지 않죠. 표창장이 탐난다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서 자신을 칭찬하는 일은 남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것을 여식 최행, 즉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과 같다고 말합니다. 도에는 여식 최행이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 미니멀리즘이 도를 닮은 삶의 양식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업 경영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 애플의 지휘봉을 잡은 팀 쿡의 리더십은 그런 점에서 본받을 만합니다. 잡스가 죽자 언론에서는 애플이 3, 4년 후에 평범한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면 후임자가 서두를 만도 합니다. 하지만 팀 쿡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팀 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스에게는 잡스의 보폭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보폭이 있다. 팀 쿡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애플에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입혀 나갔습니다. 팀 쿡은 소리 없이 강한 CEO였습니다. 그 덕분에 애플은 잡스가 죽을 당시 3,500억 달러 수준이던 시가총액이 2018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20년에는 그 2배에 달하는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팀 쿡이 해낸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된 것은 까치발로 서거나 보폭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순리대로 회사를 이끌어간 팀 쿡의 자연주의 철학과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